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대단함을 논할 때 동양의 신분 사회였던 일본이 큰 출혈 없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점을 꼽곤 합니다. 물론 출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전도 겪고 암살과 혼란도 있었지만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시킨 이유 중 하나, 바로 교육에 대해 스터디해 보려 합니다. 엘리트 교육이 평민에게도 전해지게 된 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번교, 이는 말 그대로 번에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원래는 각본의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었죠. 일반 평민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인데요. 7에서 8세는 읽기, 쓰기와 유교 등 문과 수업을 하고 13에서 14세에는 무예와 병법 등 무과 수업을 합니다. 17에서 19세가 되면 관료로서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게 됩니다. 각본의 상황에 따라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번교들이 서로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을 수행한 점이 특이합니다.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사스마본에서는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평민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본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더욱이 서양에 문물이 들어오는 지역이라 이런 교육의 힘은 사스마본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 본교 외에도 막부에서 운영한 공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근대의 교육으로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소수가 받는 공교육보다는 다수가 받는 사교육이 일본 근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서민교육은 데라코야라는 사설 교육기관이 중심이었습니다. 읽기, 쓰기, 그리고 주판 사용법을 배웠다고 하죠. 주판은 옛날의 계산기에 해당되는데 당시 에도 시대에서 상업이 발달해 주판 사용이 얼마나 유용한 지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영어와 같은 존재감이었겠죠. 조선의 사설 교육하면 역시 서당이 떠오르지만 천자문이나 유학 같은 삶에서 실제로 써먹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실용학이 나온 것도 조선 후기였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조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조선은 데라코야 같은 사설 교육이 있었다 해도 수용하지 못할 사회 분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데라코야에서 도덕관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읽고 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덕과 철학도 학습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당시 교과서 중 하나인 지스고교의 한 구절입니다. 산은 높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식인이 원하면 강연할 수 있었습니다. 테드와 같은 외국의 강연 플랫폼이 있지만 이런 개념이 이미 에도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학식과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개인적으로 문화생을 모집해 강연을 하는 것이 주쿠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생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신분이 낮았지만 쇼카선 주쿠의 일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주쿠에서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훗날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조선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비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은 둘째고 밥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졌죠. 일반 평민이 배울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으니까요. 실제로 여성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침략으로 인해 근대화가 강제로 이루어진 후의 일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를 보며 동시대 조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에서
배울 점을 배우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자는 취지입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쓴 징비록을 창고에 처박아 두어 나라를 잃은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